이게 어떻게 보면은 2030한테 기회가 좀 열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납입 인정 금액이 높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20대나 30대는 당첨이 될 기회가 없거나 희박한데 이제는 아닌 거죠, 더 이상. 그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맞다. 심화된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공주택 50만 호 막 그래가지고 네. 규정이 확 좀 바뀌었잖아요. 네. 크게 눈에 띄는 네. 부분이 이제 추첨제가 많이 확대된 부분이 네, 눈에 띄어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에는 원래 추첨제가 없었고요.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으면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어떤 사람이 먼저, 그냥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무주택 몇 년 이상이었죠? 3년 이상. 공공주택은 과거에는 운에 기대는 게 없었다고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납입 인정 금액으로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금액이 낮으면 당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반 공급에서 이렇게 100% 순위순차제로만 공급하던 것이 80%만 우선적으로 순위순차제를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잔여 물량은 이제 2순위까지 다 받아놓은 다음에 해당 지역에 우선해서 이제 추첨을 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순위자라도 운이 좋으면 당첨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30한테 기회가 좀 열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납입 인정 금액이 높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20대나 30대는 당첨이 될 기회가 없거나 희박한데 이제는 아닌 거죠, 더 이상. 그죠. 네. 그리고 민영도 또 추첨이 들어왔어요. 네. 민영은 본래부터 이제 가점제, 추첨제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해서 추첨제가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추첨제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이것도 2030을 배려한 네. 정책이고 이제는 이제 세개 구조로 바뀌었어요. 주택의 규모를 60 이하의 소형,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그리고 85 초과의 중대형.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졌어요. 그 이유는 60 이하는 아무래도 2030 분들이 조금 더 선호가 있으시거든요. 세대원의 규모라던가 네. 이제 자산, 가계 소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2030 분들한테 또 당첨 확률을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가점제가 60 이하는 40, 60 85는 70, 85 초과는 80.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두 개 네. 가지고 내라면 60 이하는 추첨제가 60%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해보셔도 네. 당첨의 가능성이 충분히 오. 있는 거죠. 엄청 확대가 됐네요. 네, 많이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청약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청약의 사용이 가능한지 네. 또 뭐 당첨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신 네네. 분이 계세요. 아, 네. 대출이라던가 그리고 아니면 압류 여부나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해지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리고 뭐 다른 주택에 이미 써서 효력을 상실한 통장이 아니면 대출 중인 경우여도 해당 통장을 청약하시는 데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담보대출 받아도 청약하는 데는 문제 없다. 당첨자로 뽑히는데 뭐 순위가 뭐 불리해진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순위 청약에 생각 없이 넣었다가 당첨 후 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관련 청약을 10년 이상 넣지 못한다고 합니다. 30대, 40대에 청약을 넣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무순위 청약에 넣었다가 이제 당첨이 되신 거죠. 당첨 후 이제 취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저 질문만 봐서는 이제 취소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이 돼요. 당첨이 됐어요. 네. 근데 아무런 부적격 사유가 없고 뭐 동호가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이 바뀌었어 라고 해서 그냥 저 이거 계약 안 할래요 라고 하신 분들. 두 번째 경우는 세대주여야 되는데 세대주가 아니었다거나 뭐 집이 없어야 되는데 집이 있으셨다거나 네. 이런 이제 결격 사유로 인해서 취소를 당하셨다. 이제 그런 건 저희 이제 부적격 당첨자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작년에 무순위 규제 지역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뭐 신청을 했다가 이제 당첨이 되고 계약을 안 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당첨 기한 10년은 맞아요. 못 하시는 건 맞는데 다는 아니거든요. 이게 약간 예외가 되는 주택들이 있어요. 어떤 네. 경우냐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경우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비규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내가 지금 설사 다른 주택으로 인해서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다행히 저희가 작년 11월장가 규제지역이 대폭 완화가 됐어요. 지금 규제지역 남아있는 데가 서울, 삼구랑 그 용산. 네. 그렇게 남아있고 나머지 사실 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뭐 강남, 서초, 송파랑 뭐 용산구에 청약하실 게 아니면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신다면 가능하세요. 근데 질문 주신 분이 나는 그 무조건 공공주택에만 청약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비규제 지역 내 민영주택만 과거 재당첨 제한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또 다른 질문 또 있는데요. 네.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이익이 모든 세대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질문인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약을 제한한다는
청약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날짜도 딱 기준이 있어요. 청약의 세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 기준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 봤을 때 나의 직계 존 비속, 내 위, 나를 낳아주셨거나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는 거죠. 위로. 그리고 나의 자녀, 손자, 손녀. 대신에 형제, 자매는 남이다. 네, 남이에요. 옆으로 퍼지는. 근데 등본이 분리되어 있을 때조차 한 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청약의 세계에서. 아시죠? 배우자. 맞습니다. 네, 청약의 세계는 배우자는 내가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같은 세대예요. 하물며 등본이 분리가 돼 있어도 그 분리된 등본에 내 배우자와 함께 있는 그 세대까지. 네, 세대원까지. 예를 들어서 내 등본에 뭐 제 배우자랑 제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네. 뭐 제 시어머니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당첨이 되는 순간 저희 세대원은 저랑 같은 등본에 있기 때문에 제 시어머니가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 때문에 네, 청약이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청약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적격을 받는 거예요. 방법이 없나요? 방법 있죠. 같은 세대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러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시어머니가 그냥 본의 아니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나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 등본상에서 빠져나가셔서 전출하셔서 어떤 시골 마을에 세대를 구성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저희 시어머니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저희 시어머니가 청약하는데 제가 걸림돌이 될까요? 안 되죠. 네. 등본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러나 제 남편이라면 어떨까요? 부부는 분리가 돼도 한 몸이죠. 부적격입니다. 네. 이게 누구나 세대 분리를 한다고 해서 다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직계 좀비속은 뭐 당첨 의뢰 분리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배우자가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아주 예로 설명을 딱 네, 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첨을 포기해서 재당첨 제한 10년이 걸린 통장이 있는데요. 납입 기간이 아까워서 해지하지 못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네. 유지하면서 민간 청약이라도 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수라도 빨리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 게 나을까요? 네. 네.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첨이 된 청약 통장은 청약 통장으로서의 역할은 그 기능은 상실된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걱정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 질문 주신 분께서는 포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부적격 당첨자라서 통장이 부활 처리가 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 질문을 주실 때 그냥 당첨을 포기했어요, 계약을 안 했어요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시는데 정확하게 적격 당첨자지만 계약을 안 했는지 아니면 부적격 당첨자예요 이렇게 됐는지를 사실 확실하게 질문을 주시면 답변이 보다 정확해지긴 하는데 네.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다 설명을 해드리면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안 했다, 당첨을 포기했다 이런 분들은 통장 효력이 상실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신규 가입, 재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확인해 보니까 부적격자예요. 그래서 뭐 통장이 부활이 됐어요. 그런 분들은 은행에 한번 가셔서 부활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제 당첨이 돼서 당첨 통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해지하시기 전에 꼭 한번 은행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부활해서 쓰셔야죠. 왜냐하면 최초 가입일, 가입 금액 다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꼭 확인하고 해지하셔야 됩니다. 부활이 자동으로 되나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납입을 다시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보통 이거를 통장에 대한 거는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반드시 은행에 가서 내 통장의 상황을 확인을 하시라는 거. 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네, 네.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네. 나중에 주택을 매도한 뒤에 또 분양시장에 참여했을 때 과거 가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네. 분양을 받은 게 이 통장을 사용해서 분양을 받았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청약 통장으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기존권 해지를 하시고 네. 신규 가입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이 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내가 청약 시장에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과거 가점을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권은 해지가 됐기 때문에 신규 가입하는 통장은 과거 통장의 가입 기간을 계승받지 못합니다. 신혼부부가 청약을 넣으려면 일반과 네. 특별공급이라는 것들이 있던데 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일반 공급을 넣을지, 뭐 특별 공급을 넣을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단지라면 특별 공급의 한 건,
일반 공급에 한 건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나는 신혼부부도 넣고 싶고 나는 생애 최초도 넣고 싶어는 안 돼요. 특별간 안 되고 일반 안 돼요. 같은 단지 내 특별 공급 한 건, 일반 공급 한 건 가능하기 때문에 저라면 당연히 둘 다 넣어야죠. 대신에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직접 질문해 주시진 않았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유의사항을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은 한 세대에 한 건만 가능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부부가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야 나도 할게. 야 너도 해가지고 이제 같은 단지에 한 건씩 막 넣어요. 그럼 우리는 두 건이잖아요. 근데 특별 공급은 신청을 한 사실만으로도 둘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안 돼요. 부적격 처리가 돼요. 신청한 사실만으로도 결론은 뭐냐? 한 세대에는 딱 한 명만 특별 공급을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보다 특별 공급 세대 간 중복 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는 세대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신청만 했어요. 낙첨이 됐고 제 남편은 신청을 했는데 예비 입주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비 입주자 지위도 박탈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은 한 건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세요. 중복 청약을.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현재와 같은 청약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근데 올해 사실 상반기에는 좀 많이 주춤을 했던 건 사실이고 근데 주춤해진다고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냐?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좋은 위치에서 괜찮은 주택들은 계속 분양을 할 거예요. 하루아침에 작년, 재작년처럼 막 이렇게 다시 돌아가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 단계적으로는 좋아질 거는 같아요. 다만 그렇게 청약 시장이 조금 침체돼 있다고 해도 결국은 얼마 전에 흑석자입 무순이 보셨다시피 엄청났죠. 이 옥석 가리기는 이제 완전히 심화가 될 거거든요. 좋은 단지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쭉 가지자. 네, 필요합니다. 청약홈에 자주 들어가자. 네, 필요하죠. 돈 드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캘린더가 혹시 나오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개 청약 캘린더 메뉴가 있고요. 모바일 앱이나 PC 버전에서도 다 상단 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 오늘의 청약 일정이라고 해서 오늘 신청이 가능한 이제 아이들도 단지들도 다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지만 앞으로 확정된 이제 청약 특별 공급 일정, 일반 공급 1순위 일정 그리고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계약 취소 주택이라던가 무순위 주택, 오피스텔, 도시형까지 청약홈을 통해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 그리고 비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도 이렇게 소팅해서 보실 수 있게끔 다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청약 일정이 확정된 공고만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인지를 하시고 일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초대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저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 직원들 중에 베테랑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저희 부동산원이랑 또 콜라보로 해도 되고 해야잖아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고 나도 공부해보고 싶다. 저도 이걸로 읽고 공부했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제도도 복잡하고 또 자주 바뀌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약홈을 운영하는 저희 직원들끼리 마음을 다 모아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슬기로운 청약 생활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발간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모두 안전하고 슬기롭고 행복한 청약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께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거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신청을 하고 싶은 특별공급 유형이 있으실 거거든요. 이미 없다면은 하나씩 다 이제 읽어보실 수밖에 없지만 그런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만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책자를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 편하게 그쪽만 딱 찾아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영이네 행복주택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아영이네 행복주택을 통해서 나름의 많은 필승 전략, 알짜 정보 많이 얻어가셔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내 집 마련의 꿈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네. 해주시면 원하시는 주택에 꼭 당첨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주택 청약을 위해서 네. 주택 청약의 바이블, 네. 주택 청약의 모든 것 대표저자 한국부동산원 주문경 부장님께서 오늘 네. 이렇게 와주셔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뵈세요. 네, 또 뵈면 뵐게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까꿍. 꽃게.